자, 이번 시간에는 열하고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열은 사실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다른 형태가 열인데 우리는 열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로 알고 있어요. 평균 운동 에너지. 이것을 사실 열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를 주로 이렇게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다른 말로 사실 온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열과 온도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약간 모호하긴 한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고 약자는 사실 Q라고 씁니다.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줄 에너지니까 또는 칼로리 이렇게 써요. 열이 이동하는 양, 다시 말하면 열의 이동량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열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열량의 단위로 칼로리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살 많이 쪘어, 이거 열량이 얼마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이 물리적인 의미가 크게 연관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열에서 알아둘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열에서 비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비열은 뭐냐면은 1kg의 물체를 1K 절대 온도 1K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열 에너지죠. 이거를 비열이라고 하고 약자는 스몰 c 소문자 C를 쓰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서 헷갈리는 것 중에서 열 용량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열 용량은 뭘 의미하냐면 어떤 물체를 1K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거는 대문자 C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비열과 열용량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네모따란 알루미늄 막대가 있다고 칩시다. 알루미늄 뭐 그냥 1kg짜리 알루미늄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좀 큰 알루미늄 조각인데 한 4kg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 1kg짜리하고 4kg짜리를 가열해 가지고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4kg짜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열 용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물체일 때 질량이 클수록 열 용량이 크죠. 왜냐하면은 어떤 물체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부피가 큰 물체, 다시 말하면 큰 물체가 온도를 올리는 게 쉽겠죠. 물을 끓이는데 1리터 끓이는 거랑 2리터 끓이는 거랑 비교해 보면 2리터 끓이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2리터가 열 용량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런 거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게 똑같은 이제 알루미늄인데 이 알루미늄이고 알루미늄이 1kg, 얘는 물 1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물 1kg. 자, 이거는 질량이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까요? 1도 올리는데 당연히 이때는 물이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같은 질량일 때 온도를 올리는데 더 많이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가열할 때 더 늦게 데워지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비열이라고 하죠.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은 웬만한 금속보다 당연히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온돌이나 보일러에서 물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비열과 열 용량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열은 스몰 c로 표현하고 열 용량은 대문자 C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열 용량이 돼요. 그래서 C는 cm, 그러니까 대문자 C는 소문자 C 곱하기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열의 평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그림으로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열 평형 상황은 아주 계속 다뤄오던 내용이어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예를 들어서 실험 이런 거 많이 하는데 100도씨로 달구어진 구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 예를 들면 20도씨의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긴 철이라고 합시다. 쇠구슬을 100도씨로 완전 가열한 다음에 20도씨 물에다가 넣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물의 온도는 올라갈 거고 철의 온도는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고 여기 라지 T 온도라고 보면 일단 정해진 온도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철의 온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될 거고, 물의 온도는 아마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해서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 이렇게 쇠구슬을 집어넣어서 온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라지 T로 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냐면 쇠구슬에서 물로 이동한 거죠. 열은 쇠구슬에서 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는 올라갔고 쇠구슬의 온도는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동하는 열은 똑같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동하는 열이 결국에는 물이 받은 열이지. 다시 말하면 쇠구슬이 잃어버린 열이 물이 받은 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평형에서 잃어버린 열 또는 받은 열 Q는 어떻게 쓰냐면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씁니다. Q는 CMT 이런 식으로 쓰고, CM은 대문자 C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용량 델타 T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대문자 C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일반적으로 비열하고 같이 다뤄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쇠구슬이 잃어버린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이 같다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죠. 열은 일로도 전환이 되죠. 오늘 배우는 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한데, 열이 바로 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일이 열이 전환이 되기도 해요. 이걸 이제 일과 열이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이 내용들이 이렇게 물리2에 또 들어갔어요. 이거 이제 내연기관의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기체가 열을 받아가지고 꽝 하고 폭발을 일으키면 그 열에 의한 팽창으로 얘가 회전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열이 결국에는 열 에너지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엔진이다, 내연기관 뭐 이런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한 거 같은데, 보온병에다가 물을 조금 넣고 물을 조금 넣은 다음에 막 흔드는 거야. 이렇게 엄청 5분, 6분, 뭐 10분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 물의 온도가 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잘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팔로 흔든 운동 에너지 있죠. 팔로 흔든 운동 에너지가 물을 덮이는 데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바뀐 거지. 결국에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기관에서의 열과 일의 전환에 대해서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죠.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1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공부를 했잖아요. 연력학 1법칙을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 얘는 일이죠. 이렇게. 근데 이 연력학 1법칙에서 열과 일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열은 사실 물체가 받거나 그러니까 방출하거나 흡수한 걸 말하는 거고, 내부 에너지는 결국에는 온도하고 관계가 있죠. 일은 외부에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열을 방출한다면은 Q는 0보다 작아요. 그렇죠? 열을 흡수한다 그러면 Q는 0보다 큽니다. 그리고 또 내부 에너지에서는 온도가 올라갔다 그러면 델타 U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온도가 내려갔다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 같은 경우에는 일을 받았다, 외부로부터 일을 받으면 W는 증가하고 일을
일을 했어. 외부에 일을 했으면은 얘의 W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력학 일법칙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일을 받고 그리고 네이버 에너지가 어떻게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개 전체의 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요번에는 아마 이런 내용들을 아주 그 난이도가 쉽게 해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교육과정 자체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